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마도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보니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가장 또 열심히 유익하게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쉽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아까 그 사이시옷하고 두음 법칙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이제 남북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유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국어에 생활 언어에 관련된 좀 굉장히 오래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지내왔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그 합의가 여전히 그 사전 안에서만 되고 있는 이유들에 있어서 그것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교과서나 보충 교재들을 이제 학생들을 좀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 그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는 그 탈북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활 어휘라고 해서 그 교재에 사용되고 있는 그 어휘들을 뽑아내고 있는 선정하는 그 기준들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첫째, 그 사이시옥과 두음 법칙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 파급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이제 사이시옷이 이제 어떤 사이시오 표기에 대한 아주 많은 이제 논란들, 너무 복잡하다. 예, 논란들도 있고, 남한도 사이시옷을 좀 표기하는 것을 좀 단순화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식으로 사이시옷을 다 빼자라고 하면 사실 표기는 엄청 편해집니다. 이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사이시옷이 문제가 되는 게 남한에서 이 어종을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한자어와 한자어와 결합해서는 사이시옷을 안 적는데 또 이음절 여섯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을 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정확하게 적기가 힘든데 근데 만약에 사이시옷을 다 빼버리면 표기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이시옷을 적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발음이 크거든요. 사이시옷을 쓰게 되면 그 발음이 이제 요 단어, 예를 들면 이제 바닷가.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있음으로 해서 바다와 가를 바닷가처럼 된소리를 발음을 해라.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이시옷이. 이제 소리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게 없게 되면 표기가 바다가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형태는 바다가로 하지만 발음은 바닷가로 해야 됩니다. 발음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표기와 발음 간에 불일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표기를 통해서 익혔던 그 발음을 이제는 개별 단어마다 다 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기가 그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사이시옷을 적지 않았던 표기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이시옷을 적어라 라고 한다면은 그럼 언제 적어야 되고 언제는 적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어마어마한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청소년들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습을 하면 되지만 성인들이 평생 해왔던 습관과 다른 표기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나죠. 그다음에 모든 출판, 교과서, 출판물 다 바꿔야 되죠. 표기 체제 다 바꿔야 되고 교통 표지판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파급력이 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가장 그 파급력이 높은 게 사이시옷과 두음 법칙이에요. 두음 법칙도 리을을 적느냐 안 적느냐가 발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쪽 사회에서의 반발 저항, 비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된 거고, 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만족시킬 만한 그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용 어휘 기준,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그 교재 만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하고 그
많이 물어봤습니다. 남한 생활할 때, 그러니까 남한에서 생활한 지 어느 정도 된 분들을 면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한 생활할 때 어려웠던 어휘, 몰라서 힘들었던 어휘, 헷갈렸던 어휘를 일단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그 귀납적으로 이렇게 쭉 100분한테 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의 이제 어휘 자료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음에 오는 북한 이탈 주민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 하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만든 이제 그 언어 학습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나왔던 단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요 초등 교과서, 통일 초등 교과서를 만들 때는 그 남북의 초등 교과서 어휘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남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쓰는 어휘,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어휘를 비교해서 공통적인 것들을 일단 뽑고 또 차이점 서로 꼭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어교육에 보면은 교육용 기초의 나름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 구축해 놓은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리스트를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기에 이런 단어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풀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어휘를 좀 추렸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초롱 간사님, 매니저님. 아, 네, 안녕하세요. KPI 금초록 매니저입니다. 그 강의 들으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 저희는 일본식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고, 북한에서는 중국식 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남북한 그 띄어쓰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자 그 사전을 만들 때 이 한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일본식이냐 중국식이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쪽을 따르기보다는 이게 어, 그러니까 일본식을 따른다, 뭐 또 중국식을 따른다 이런 큰 원칙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한자가 다를 때는 개별 한자마다 아마 합의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제 남한은 띄어쓰기가 주로 이제 띄우는 방식입니다. 예, 남한은 주로 많이 띄우는 방식을 쓰고 북한은 의미 단위별로 예, 많이 붙이는 방식을 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의존 명사 같은 경우, 것 같은 경우, 남한은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이러면은 이제 좋은 것, 것, 나쁜 것, 것을 띄우죠. 예. 북한은 이제 의존 명사를 상당히 좋은 것이 의미의 한 덩어리다, 나쁜 것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다 해서 붙입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가 또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도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라고 보고 북한은 많이 붙이는 식으로 쓰고 남한은 이제 여러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띄우는 게 일단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주고받기 식으로. 예. 남한이 띄우는 식이고 북한이 붙이는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이 정도는 이제 남한은 조금 남한보다는 더 붙이는 방식, 북한보다는 더 띄우는 방식. 예.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남한은 그 마리와 한을 띄우죠. 음,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의존명사를 띄우는데, 북한은 붙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 그거는 한국 사람, 남한 사람이 봐도 붙여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래, 그거는 북한식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식으로 하자. 근데 이제 먹고 있다, 가고 있다, 집에 가고 있다. 먹고 있다. 이 고 있다는 남한은 띄우거든요. 고와 가다와 있다가
고라는 어미에 의해 연결되면 남한은 이렇게 띄우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북한은 붙이죠. 예. 북한은 이제 가고 있다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남한 입장에서 봐서 이걸 붙여버리면 남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좀 길게 느껴지고 어색하다. 이거는 붙일 수 없다. 이거는 띄우자. 근데 띄우는데 그 고로 연결되지 않고 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먹어버렸다. 먹다와 버리다가 어로 연결되죠. 먹어버렸다는 남한 같은 경우에는 먹어버렸다가 띄우는 게 원칙이거든. 띄어 쓰는 거. 근데 이 먹어를 이제 전문용어로 쓰면 이제 본용언, 버렸다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될 때 남한은 유일하게 어나 아로 연결되면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 네. 그래서 먹어버렸다를 남한식 기준은 띄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붙여 쓰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런 경우 남한의 원칙 중에 남한이 허용하는 띄어쓰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허용하는 띄어쓰기 규정들이 북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남한은 그 허용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북한식으로. 예. 그래서 그 띄어쓰기는 이제 북한과 남한이 절묘하게 사안사안별로 이렇게 절충해 나갔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또 네, 이창현 국장님. 네, 드디어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강보선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저도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마 교과서에 북한 언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거 되게 쓸데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국어나 국어교육 연구자 혹은 교사 뭐 이런 분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안에서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왜 이게 불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아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나 국어교육 연구자들 중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은 좀 들었고 이 강보선 교수님처럼 그리고 이제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 연구자 혹은 전문가들을 그 연구자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가가 조금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되게 웃기는 질문 한 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 한류가 되게 뜨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만 봐도 한국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그 언어 통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기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힌트들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두음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의시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저희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약간 웃기는 질문이기도 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외국인들의 국어학습과 교육에서 이렇게 보신 부분들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아, 예, 너무 좋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그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어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차원이 아니라 교과서 차원에서는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북한 말을 다루라는 말은 없었는데,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분단 국가인데, 요거 하나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고, 아마 국장님은 이제 그런
식의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고, 예,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그 관심, 그 교사의 관심, 이게 정말 제가 그 석사 때 북한어로 쓰고 박사 때도 이 세터민 어휘 쪽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예. 그 자료도 준비하고 이쪽으로 이제 세터민의 그 어휘 문제에 대해서 써야겠다. 북한의 달주민에. 근데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러시죠. 이 주제로 썼다가 취업 못한다. 딱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 주제, 우리 학계에서 이 주제로 썼다가는 취업 안 된다. 제가 그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제가 대학원에 간 거는 이 남북 언어 이쪽 연구하러 갔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에, 학계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전혀 북한과 관련 없는 것 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국어교육학계 이은주 선생님도 계시지만 국어교육학계에서 이 분야가 너무 비주류긴 해요. 비주류고 다들 근데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해.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고 북한과 우리가 뭐 교류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쪽을 연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래서 2018년에 우리 정상회담들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이 남북 언어 쪽 국어 교육에서 학술대 많이 열리거든요. 이게 통일시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또 분위기 안 좋으면 싹 사라지고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학자들, 연구자들을 설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근데 이제 에, 저 같은 사범대에서 국어 교사가 될 사람들이 그 4년 동안 남북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 교과서도 없고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가 관심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고려대가 조금 이게 교과서 뭐냐 과목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고려대를 제외하고 서울대는 뭐 대학원에 좀 하나 있고 이런 식이라서 이걸 이제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런 좀 척박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계속 뭐 설득하고 좀 남북 관계를 계속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에서든 다음 정권이든 이제 북한 방송 교류 이런 것 좀 해주면 좀 관심도 많이 가질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좀 소수다, 이 분야에서는. 근데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통일에서 어느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국어교육은 이런데요. 이 사회교육 있잖아요. 윤리교육. 특별히 윤리교육, 사회교육. 이거는 사회교사, 윤리교사 되려면 학부 시절에 여러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 북한의 하여튼, 그러니까 사회교사, 윤리교사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잘 알고. 근데 이제 국어교사는 북한어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거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 외국인이 이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이렇게 남북의 어떤 언어 문제와 연동, 좋은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남한의처럼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되냐, 북한처럼 표기하지 않아야 되냐, 두 법칙이 남한이 맞냐, 북한이 맞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비용도 따져보고 이런 것도 따져보는데 사실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서로 사이시옷을 표기했을 때의 언어적인 장점,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의 장점, 그다음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장점들을 이 이론적으로 언어 습득이나 어휘 습득 이런 것들을 외국어 학습과 관련지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쪽 논의들은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제가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화면을 잠궈 놓고 있었는데요. 너무 몰래 보고 있는 느낌이 드실까 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켰고요. 저는 보이스책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발성이랑 발음 교육, 스피치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창업을 하게 된 동기도 그 북한이랑 통일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좀 가까이서 오랫동안 접해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소속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특히나 취업 면접을 앞두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를 막 후닥닥 시켜서 취업시키고 이랬던 좀 경험들이 있는데, 또 지금 또 우리 신경훈 대표님 통해서 탈북 간호사 친구들 이런 이제 실전에서 병원에서 또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북한식 어투를 교정하는 그런 쪽 교육도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얻는 자료가 굉장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를 통해서 거의 한 150개 단어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와 있는 북한 학생을 위한 자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뭐 여덟시라고 쓸 때 리을비읍 받침을 쓰는데 이제 여덟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뭐 엿없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이게 남한식 쓰기와 읽기 또 북한식 발음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매 시간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와야 해 하면서 제공하는 자료가 쌓이니까 한 친구를 만났을 때 150개가 쌓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일을 사실 계속 할 거고, 지금 보이스 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사실 제가 브랜드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남한 사람들이 경계 없이 만나는 그 안에 이제 발성 교육, 스피치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넣어 놓는 좀 사회적 경제 쪽으로 좀 넘어가려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양강도나 뭐 이런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오는 지역의 언어를 제가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전혀 또 제가 뭐 정보가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뭐 제가 이런 자료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뭔가 좀 가이드를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걸 계속 비즈니스화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이제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왔을 때 겪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겪는 그 이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해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입력했을 때 남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시리처럼 말을 입력하면 남한식으로 보여주는 뭔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네이버 클로버에서 AI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북한 사람이 북한 말을 입력을 하면 여과 없이 북한식으로 텍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실 그 결과를 얻기는 했어요. 너가 말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라는 게 사실 클로바로 제가 되게 많이 쉬워졌어요. 제가 꿈꾸던 일이 되게 많이 쉬워졌다는 느낌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는 굉장히 제 뭔가 삶의 목표로 하고 싶은 게 기술이 워낙 이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3만여 명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제 꿈은 내년부터는 좀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언어 교환 하듯이 그런 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제가 거의 뭐 1대1 코칭 아니면 소그룹 코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착 코칭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걸 좀 확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가 없이 만나서 남북이 어우러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거를 자료를 굉장히 모아보고 싶고 그걸 기술로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가이드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쪽,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오히려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언어 적응 과정을 데이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만나면 그 언어가 지금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나만의 표준어 발음, 표준어 억양.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한에 정착했을 때 세대별로 또 출신 지역별로 성별로 그다음에 학습 그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한어를 이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두시면 결국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 그 저는 이제 사업에는 저는 거의 잘 모르니까 참 연구용으로는 너무 좋은 데이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단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장기적인 언어 적응 과정들을 쭉 데이터화하는 것이면 나중에 이 자료가 되게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어원에서 일단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문어 말뭉치를 구축하지만 북한은 구어 말뭉치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언어 이제 에, 뭐 교재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할 텐데 그 자료 구축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코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범용 기업에서 원하는 그 자료 형태로 좀 많이 구축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학계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학계, 사업,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자료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어, 또는 뭐, 이게 앱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이제 자료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될 텐데, 근데 자료를 모아둘 때 그냥 녹음하고 요 방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자료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좀 국어원에서 자료 구축하는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남북 하나재단에서도 이제 탈북민들 왔을 때 표준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 발음 교육도 해주고 표준 억양 주로 뭐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보시면 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또 이런 요구들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말투, 억양이니까 이거는 정말 잘 안 바뀌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고 뭐가 다른 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를 잘만 좀 인도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기에는 아직은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또 깊은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혹시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더 없습니까? 저는 없다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 그 네네. 언어의 기능이 진짜 되게 다른데 통합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남북한 차이도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세대 간 차이, 남한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있고 그 한 예가 이제 축약의 그런 단어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고
그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합니다. 네, 북한의 세대 간 언어 차이. 북한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있을 거고, 네네네, 있죠. 남한에서도 있을 거고, 네네네, 남한에 그런데 있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영역하고 네, 우리가 국어라는 남북한 통합 언어라는 그런 영역에서의 네, 그런 또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네네네, 특별히 남한 사회를 본다면 남한 네네,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축약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뭐 네, 깜놀했다라든지 네네네, 엄청나더라고요, 단어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이런 이 문화의 이런 서로 그 이해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축약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도 젊은 세대들과 이제 장년 네, 세대 간의 언어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남한처럼 좀 심하진 않고 이게 네, 북한 자체가 좀 언어가 좀 그 가장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어는 정확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쉬운 말 써라. 말을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하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맥락이 닿는 건데, 왜냐하면은 위에서 지시한 것을 밑에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언어가 음, 중간에서 막 다르게 해석되거나 헷갈리거나 음, 이러면 안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언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을 겁니다. 막지만 이제 음, 언어라는 것이 막는다고 막혀지진 않고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남한처럼 음, 심하진 않고요. 음. 남한은 워낙 온라인도 발달해 있고 예, 네, SNS 이런 것들을 길게 쓰기보다는 무조건 짧게 그다음에 네, 신조어도 너무 많고 네. 외래어, 신조어, 그리고 축약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부분은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근데 음, 이제 언어가 통합이 되려면은 지금은 남북한 언어 통합이라고 해서 매우 거시적이고 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언어 통합은 세대 간의 언어 통합이고 또는 그 지역 간의 언어 통합이고 그다음에 음. 계층 간의 언어 통합도 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별의 언어 통합이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근데 북한은 또 성별의 언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높임 음, 표현도 음, 이게 음. 남한보다도 더 좀 엄격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성별의 언어 통합. 그래서 언어 통합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미시적으로 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다음에 그 차이가 뭔지,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뭐고 성별 차이, 계층 간의 차이, 지금은 주로 지역 차이가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지역 차이를 벗어나서, 지역 차이가 이제 지역 방언인데, 그 반대가 이제 사회 방언인데, 사회 방언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가에 대한 음. 남북의 비교 연구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오갔으는데 또 다음 기회를 또 생각하면 네네네. 교수님의 또 다른 또 발전을 또 논문을 또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그 귀한 발표를 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또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광고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고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